1억이라는 금액은 역대 그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자, 범인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을 때 이제 포상금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그거 제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범인 중에서 그 4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방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범인이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질은 크게 텐더와 터프로 나뉘고, 터프마인드 체질에 이렇게 두 개의 체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프마인드 체질이 이제 그 범인인 사례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이제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그런 공식에 의하면은 범인은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공개한 CCTV 영상을 저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CCTV 영상이라는 그 특징상 어떤 소리가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색상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몸짓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그리고 체격, 기본 골격 같은 거를 봤을 때 또 이제 체질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제 눈빛인데요. 거기에서는 선글라스라든지 어떤 걸로 눈을 좀 이렇게 다 표현되지 않도록 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다 모든 모습을 가렸더라고요. 얼굴 머리 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다 이제 가렸고,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왜 이 4개의 체질 중에서 양인들은 상체가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체가 발달했을 때도 특징이 굉장히 이제 어깨가 발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역삼각형의 구조를 띠는 경우에 양인들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좀 다른데, 물론 겉모습은 아주 비슷해서 그걸로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체는 좀 다르거든요. 이제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하체가 완전히 정말 역삼각형처럼 보일 정도라서, 만약에 나이가 좀 많이 든 그런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새 다리처럼 가늘고 상체는 좀 몸집이 있고 이래요. 그러나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하체도 굉장히 발달한 경우가 많아서 상체가 좋으니까 무슨 체질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체도 발달하고 하체도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범인을 보니까 CCTV에 그 나온 영상을 보니까 하체도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강력범죄의 범인은 대부분 터프라는 그 전제를 깔고서 양인이냐 음인이냐 봤을 때 이제 음인으로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왜 음인으로 이제 추정을 했는지가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질들을 주변에 많이 보셨으면 저처럼 어떤 이렇게 딱딱 특징이 나올 텐데, 일단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체질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한의원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설문지로 했을 때 체질 판단하는 그거가 오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일단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그 태음인의 어떤 그 특징을 가진 어떤 체형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태음인이란 제가 사상의학의 용어가 나왔잖아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음인의 이름을 태음인이라고 하거든요. 태음인의 대표적인 체형으로는 보면은 트럼프가 태음인의 그런 체형이거든요. 굉장히 건장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통영 살인 사건의 그 범인도 처음에는 건장한 체격일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건장한 체격까지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체형이고, 키는 약 175cm로 추정되고 나이는 30대에서 40대로 보인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태음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하체가 발달한 정도를 보고서 그렇게 판별한 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행동의 그런 패턴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태음인이 일단 사례를 많이 보면 태음인에 대한 그 어떤 딱 그림이 그려지실 건데, 뭐 트럼프는 일단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체격이 너무나 건장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그 경우랑은 좀 또 다르니까 일단 태음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에 제가 예전에 그 성범죄 비율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보다 일본이 성범죄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야한 동영상 그런 세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거를 우리처럼 막 터부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푸드 포르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먹방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면 일본도 터프 체질이 가장 많고 한국도 터프 체질이 가장 많은데 한국은 이 터프 체질 중에서 양인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 터프 체질 중에서 음인이 많은 건데 양인이 많은, 그러니까 소양인이 많은 한국에서는 먹방이 대세고 모든 게 그냥 다 기승전 먹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또 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태음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야한 동영상 아니면은 뭐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가 많이 발달하고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또 많은 게 뭐냐면은 바로 청부해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봤을 때 또 확연하게 다른 거는 같은 터프마인드 체질이어도 여기 위에 있는 양이는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게 요소요소에 많이 보이는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터프여도 이 음인, 그러니까 터프마인드의 이 태음인은 그렇게 그 양인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복수를 할 때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시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통영 사건에서도 그 죽임을 당한 분이 바로 60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거기가 통영이 바닷가니까 무슨 어촌 무슨 게장 그런 그 어촌 그 모임에서 리더를 하고 계셨던 분인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늘 밭일을 하시고 뭐 일이 없거나 할 때니까 어쨌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좋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다고 그렇게 이제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뭐 도어락은 당연히 있고, 그래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집이 좀 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이 이렇게 본체가 있고 이렇게 별체가 있어서 그 집의 규모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 여성의 좀 체질을 좀 추정해 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질이 불이잖아요. 불, 흙, 공기인데 이 불, 흙, 공기를 그냥 이렇게 어떤 무슨 물질 원소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자, 물과 불은 어때요?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흙과 공기도 서로 이렇게 극과 극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텐더랑 터프가 충돌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더 세게 충돌을 일으킨 건 이렇게 상극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반대 체질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충돌이 더 세요. 그래서 만약에 물과 불이 이제 그 최대치의 상극이고 충돌을 많이 일으킨다고 하면은 물은 소음인이고 여기서 불은 소양인이니까 소음인 대 소양인, 그러니까 소양인과 소음인이 얽혀갖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이제 폭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여기 보면은 흙과 공기잖아요. 흙은 가리키는 게 태음인이고 공기는 이제 텐더의 태양인이니까 이 터프의 태음인과 텐더의 태양인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흙과 공기가 만났을 때 어떤 그 충돌이 훨씬 더 이게 크기가 커서 이때 사건도 크게 촉발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체질 충돌 법칙은 항상 쌍방이라고 그랬죠. 뭐 이혼이 됐든 결별, 뭐 교제 폭력이 됐든 어떤 폭력 사건이 됐든 폭행 사건이 됐든 또 살인 사건이 됐든 한쪽이 터프면 한쪽은 텐더예요. 그리고 또 뭐 가해자가 또 텐더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그 피해자는 터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강력범죄의 하나니까 그 범인을 터프마인드 체질로 제가 유추했잖아요. 그러면은 희생을 당한, 죽임을 당한 분은 텐더마인드 체질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서 어떤 체질인지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그 상극이 되는 그 반대 체질에 선 그 사람이 바로 그 체질이 그 범인이 되니까 훨씬 범인을 더 이 범위를 좁혀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여성분이 성실하고 또 이제 어떤 리더십도 있으니까 그 어촌에서 무슨 그런 개장 이런 걸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어. 그리고 성실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좀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사시는 분들은 더 보안을 신경 써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콤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다가 그렇게 CCTV도 그래서 다 하셨던 걸 텐데 그 도어락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날 도어락을 해제하고 문을 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날짜가 이제 2달 전이니까 6월 10일이면은 물론 뭐 덥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완전히 가장 더운 그 폭염 중에 폭염의 날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 더웠을 텐데 문을 열어놨다. 그 점을 좀 저는 주의 있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어르신분들 사시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이 좀 더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더 닫아놓고 살 것 같지만 이 텐더 중에서도 양이는 훨씬 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양인, 그러니까 태양인은 사람을 다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사셨다는 거에 이제 또 그 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단서. 지금 범인이 모르겠어요. 정말 계획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지. 그렇다면은 범행 도구가 있어야 될 텐데 범행 도구가 CCTV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찍힌 CCTV에서는 범행 도구가 일체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어디 뭐 주머니에 뭐 어디 숨겼는지 뭐 발목에다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CCTV 나올 때 CCTV를 보면은 그 죽임을 당한 여성분이 쓸 법했던 그 가방과 그 다음에 시칼로 보이는 칼자루와 그 다음에 그 ICT라고 그래가지고 그 긴급 그 호출하는 경찰을 호출하는 그 단말기계 그거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흉기라면은 그렇게 뭐 주머니에 숨기거나 발목에 숨길 수는 없는 그 크기여서 들어갈 때는 범행 도구가 없었다. 그러면은 계획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시켜서 그 일본에 그 태음인이 많은데 그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청부 하는 보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복을 위해서 무슨 청부 살인을 한 거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발적인 거고 그냥 그 집이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뭐 어떤 정보를 미리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절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뭐 이러이러한 정보를 미루어 봤을 때 내가 이때쯤에 침입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있었겠죠. 근데 그 또 특징이 그 여성분이 지금 그 여성분의 그 체질을 추정해 보기 위한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서 있었다. 야밤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범인이 당연히 그 범행을 하기 전에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범행을 저지른 절도가 아니라 뭐 성폭행, 강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의 정보를 알았고 그분이 60대고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뭐 30대에서 40대로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고 들어간다. 근데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나한테 그 성을 제공해 줄 적절한 여성들이 많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집이 이렇게 본체가 있고 이렇게 별체가 있고 뭐 연결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그런데 남편은 따로 기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채에서 남편분은 주무셨고 이 부인은 그러니까 안채에서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이 체질이 이렇게 텐더와 터프가 구분되는 건 서로 궁합적인 면에서 이게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궁합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범인은 부모님이 반대 체질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부조화하고 불안한 거를 자녀가 다 흡수해서 자녀의 그 불안과 부조화가 언젠가는 어떤 트리거를 만나면 사건으로 촉발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해를 당한 그 부인도 만약에 남편과 이렇게 반대 체질이라고 하면 항상 마음에 어떤 좀 불안과 부조화가 있어요. 부모한테 받는 그 부조화, 불안의 영향만큼이나 우리가 배우자한테 받는 그런 기운, 그 불안과 부조화의 기운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편분과 이 죽임을 당한 그 여성분은 서로 반대 체질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편분은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부인은 텐더마인드 체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보통 금술이 좋으면 한 공간에 기거를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범인 이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부인이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단서로 했을 때는 부인이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서 양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반대 체질일 때 그 훨씬 더 그 충돌의 세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범인은 그러면 정반대니까 공기의 정반대는 흙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음인이에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태음인이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태음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인이기 때문에 또 하체가 이렇게 발달해 있고 여러분도 한번 CCTV를 잘 보세요. 그러면 하체가 발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제 진입을 할 때 오리걸음으로 걷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우리가 왜 오리걸음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뭐 벌 받을 때 학교 운동장 오리걸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에서 예전에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리걸음 하는데 이거 굉장히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다리에 그런 근육이 좀 이게 강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평소에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와요. 근데 근육이 가장 발달하고 근육의 힘이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이 태음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텐더와 터프를 나눌 때 우리가 내장 기능이 이렇게 성격으로 발현돼서 그것 때문에 텐더와 터프를 나눌 때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 목이 상징하는 게 바로 간과 담이고 얘가 이 간이 주관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간이 주관하는 게 뭐 담도 있을 거고 또 얼굴에서는 눈도 이 간이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육이 잘 생기고 막 근육질이고 여성 중에서도 근육이 굉장히 잘 생겨서 뭐 스쿼트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난 경우에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태음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통영 살인 사건의 범인을 터프마인드 체질의 태음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체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물론 저는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이 체질 참고를 하는 For Human Types 연구소, 그러니까 사체질 연구소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형 이런 것만 봐도 바로 또 체질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만큼의 수준은 아니어서 이제 뭐 저는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터프마인드 체질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음인이 아닌 거면 소양인인데 저는 아무래도 그 체형을 봤을 때는 태음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이 집회의 위인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재질연구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되게 이제 그 인류를 위해서 홍익을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인품이 높고 해서 집회에 실린 경우에 한국의 집회에 실린 경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이 많고 여기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서 워터 타입 소음인에 이제 요 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위에 세 분은 바로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공기 타입 그러니까 태양인의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요 그림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생명체고요. 얘는 터프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텐더마인드 체질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래서 왜 이 그림만 보시고도 제가 범인을 그 강력범죄의 범인을 이 터프마인드 체질로 유추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알았는데 그 범인의 그 짧은 CCTV 영상에서 범인이 걷는 게 좀 이상하다. 걷는 게 조금 그 발목이 이렇게 보통 발목이 이렇게 세워져서 걷잖아요. 근데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런 범죄 분석하는 것 중에 법 보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범인을 잡을 수가 없고 두 달이 되도록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또 언론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니까 이 경찰에서 지금 더 이제 난감하고 굉장히 공경에 처해가지고 그 CCTV를 공개했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를 했을 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범인을 175cm로 특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부러 그 키로 안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 그 깔창을 끼우면은 키 굉장히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웅크려 가지고 키를 더 작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영상에서는 그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CCTV에 찍히는 순간은 되게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범인이 연기를 했을 수도 있죠. 걸음걸이가 이렇게 그런 걸음걸이가 시그니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래 봐요. 그래서 저 유튜버는 저 스비스비 주스 저 습관 코치는 보니까 이쪽 손에다가 이런 시계를 찼어. 그러면 저를 만약에 그 외부에서 저를 수배해서 잡은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시계를 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게 이 영상이 찍힐 걸 알고, 그러니까 CCTV가 찍힐 거를 알고, 제가 이렇게 쇼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양쪽에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사망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오히려 수사에서는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사면 초과에 빠진 거죠. 두 달이 되었으니까.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그런 전직 경찰, 전직 형사 했던 분들이 요새는 개인 탐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 저거를 아직도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사람이 없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용의선상에 다 이렇게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어떤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언론 플레이나 밖에 보여주기 위한 걸로 CCTV를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그 포상금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억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게 결국에 이렇게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나오겠죠. 왜 그랬는지. 그랬을 때는 왜 이렇게 수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제 나중에는 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지금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범인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점집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그 살인의 추억,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형사나 경찰이 무당을 많이 찾아가서 이제 공수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그 범인을 잡으려고 그런 이제 행위들도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지 지금도 그런 점집 무속인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든 아니면 저렇든 또 다양한 범인이 외국인일 것이다, 뭐 이건 청부살인일 것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발적인 살인일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다 하나의 각자의 다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빨리 잡는 거가 이제 제일 관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저는 이거 체질 실천을 12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안목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 뭐 전문가께서는 바로 그 CCTV 화면만 보고도 어떤 체질인지 바로 아시는데, 그 체질은 또 이 체질 정보로 범인을 찾는 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질은 DNA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범인이 그 온몸을 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감쌌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안 나왔고, 뭐 침도 안 튀었고, 그 얼굴 여기를 가렸기 때문에 침도 안 튀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족적도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손에는 장갑을 꼈기 때문에 지문도 안 나왔는데, 만약에 그 텐더마인드 체질의 아까 그 양인에 해당하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가, 그러면 그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굉장히 고분고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의 생각으로는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게 이제 살인을 할 때는 이유가 없이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내가 뭐 절도를 하려고 했는데,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죽여버려. 이럴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범행의 현장을 최대한 빨리 나오거든요. 뭐 흔적 이렇게 지우는 거 이런 것도 최대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집을 이탈할 거예요. 그 범행 장소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주 깊은 원한이 있어. 물론 그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그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렇게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원한을 샀어. 그러면 범행 현장이 더 끔찍할 거예요, 아마. 그 원한의 그 감정이 그게 거기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행의 현장은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되게 처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범인이 그 현장에 2시간을 머물렀대요. 죽이고 나서도. 그러니까 00시 20분에 죽이고 거기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새벽 2시 몇 분에 거기 범행 장소를 나온 거거든요. 그럼 왜 있었을까? 그렇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어가지고 막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려서 더 복수를 막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건지. 근데 그렇게 해도 2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 범인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이제 태음인이라고 제가 짐작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더 이렇게 방방 뜬다 그래야 되나? 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집착하고 차분하고, 거기 그 범행 현장에서 2시간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착하고 차분한 정도가 굉장히 예, 그게 굉장히 강도가 있다, 그 세다, 그런 뜻이에요. 침착함의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음인으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 음인이 아니어도 양인이라고 해도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제 기본은 보세요. 이 간이 항진되어 있고 심장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격으로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간이 항진되어 있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고 간덩이가 부어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절도를 하러 들어갔거나 강간을 하러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발각됐다고 해도 다 그렇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과 심장으로 이제 텐더와 터프가 나뉘니까 심장도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터프는 기본적으로 간이 항진되어 있고 심장이 항진되어 있어서 그런 범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만약에 텐더 같으면 그런 거 나는 무서워서라도 못하겠다 하지만 또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겠지라고 보시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범행 현장이야말로 내 무의식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범행을 거기 와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수능 시험 모의고사 여러 번 보고서 거기에 훈련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나서 딱 한 번, 그러니까 그 상황은 딱 그런 한 번이라고 해봐요. 물론 이 범인이 그 전에도 살인 전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면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 이 희생자, 이 여성은 처음일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을 죽이는 거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그런 무의식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내가 막 연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쇼를 하고 속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들 보면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절 바른데 속은 음흉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태음인의 특징이라서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러나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억누르고 잘 참는 그런 방어 기제가 되게 방어벽이 굉장히 높은 체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침착한다고 해도 내 무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드러났던 그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제 태음인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런 이야기로 혹시 저거를 좀 단서를 삼아서 거기 경찰청에다가 경남 경찰청에다가 아니면은 통영 경찰서에다가 제보를 해서 내가 1억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참고하시냐면은요, 이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래봐요. 어떤 이렇게 아주 표본으로 채집을 한 100명이 있다 그래봐요.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인구 비율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비율이라고 하면은 한 그 죽임을 당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 텐더의 그 태양인은 한 11%, 그리고 같은 텐더의 이 소음인, 그러니까 여기 요 지폐에 나와 있는 요 분과 같은 체질인 거죠. 그 체질은 한 2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음인이 있잖아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소양인은 한 40, 한 5%, 그리고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 태음인은 한 22%,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100명 모여 있을 때 22명이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태음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때 나머지 22명 빼면은 88명은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0명 중에서 88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잖아요. 그 숫자를 빼고서 요 22명에 이렇게 압축해서 수사를 하니까 훨씬 더 수사에 도움이 되고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안에서 또
이 범인을 이렇게 특정을 해보시면 범인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또뭐 목소리 이런 것도 이 텐더와 터프는 목소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은 터프라고 해도 또 양인과 음인은 또 목소리가 달라요. 이 음역대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도 또 이 범인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